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그 교육감 정교조 교사 해직 교사들 특혜 채용한 걸로 걸었다. 후폭풍 장난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내가 이러려고 공수처 지지했나. 실제로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윤석열 나경원부터 수사할 수 있는데 왜 조희연 사건이냐. 더군다나 공소권도 없어요. 조희연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제외하고 나면 기소할 권한도 안 갖고 있다고. 그게 디테일하게 조정이 돼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걸었던 거에 대한 실망감 장난 아니고 설사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희연 교육감이 그러니까 해고된 그 교사를 다시 이제 그 채용 특채한 게 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라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의심의 눈으로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해고됐던 그 해직 교사들이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다시 복직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과정도 그러니까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뿐인데 이게 감사원이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는 그 감사원이 이게 비틀어서 감사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그게 검찰 고발까지 갔던 것뿐이에요. 근데 감사원이나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공수처는 다르죠. 그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그러니까 딱히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수사 결과 기소까지 하기에도 좀 애매한 사안일 뿐더러 이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수사하지 않아도 그냥 그 감사 보고서만 제대로 들여다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경찰선에서 그냥 그 검토해서 끝내거나 그거는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수처가 직접 챙기겠다고 1호 사건으로 내민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벙찌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특히나 그 해직교사 복직시킨 거에 대해서 그 진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감사원이 잘못한 건데 왜 조희연 교육감이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감사원이 정말 수상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그 감사원장 최재형 씨에 대해서 막 대선 후보로 또 모락모락 막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어떤 것들을 감사했나 했더니 모든 것이 다 문재인 정부를 조준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뭐 감사원의 독립성, 뭐 그리고 중립성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본인은 정작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문 대통령이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얼마나 중립적 인사로 라고 해서 임명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소위 말하면 정치권의 날파리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지금 공수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권 편향적인 수사를 들을까 봐. 시작은 그래.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지. 정권 편향적인 감사원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그렇게 시작된 게 나중에 막 비판을 받게 되면 꼬라지가 나가지고 삐뚤어질 때다. 그게 윤석열 아니냐. 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감사원장도 그 판검사 출신들을 감사원장으로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약간 그 검찰과 협업 내지는 하청을 받아서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번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내걸었을 때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 거야. 네. 왜냐하면 수천 건의 여기에 고소고발이 된 사건들을 갖고 그중에 말하자면 굳이 음모론으로 이야기하면 논란을 피해가되 무죄가 날 사건을 일부러 취한 게 아니냐라고 좋게 해석해주지 않는 한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타쌍피인 것 같아요. 감사원의 일타쌍피, 최재형 감사원장의 일타쌍피가 지금 조희연 교육감, 진보 교육감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수처에 대해서도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공수처가 왜 이러고 있냐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 대해서 망신도 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흠집을 주려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얄팍한 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요, 이걸로 수사를 공수처 1호 수사를 받게 됐다는 건 자괴감이 엄청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교조 교사 해직 교사 특채 문제는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논란거리는 될 수 있는데 교육감이 특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불법이 아니라고. 교육감 인사권이니까요. 더군다나 이걸 특채하면서 공채까지 했어. 그리고 나서 이분들을 특혜 채용이 아니라 특별 채용인 거죠. 이 특별 채용을 특혜 채용인 것처럼 몰아가서 여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니 검사들은 건드리기가 조금 껄쩍지근하고 그러니까 만만한 대상을 골랐다. 이러면 솔직히 말씀드려 이게 계속 그냥 논란을 피하기 위한 1호 수사였다면 한 번쯤 참아줄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네. 나는 이렇게 봐요. 여론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요. 보궐선거 등을 이겼고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는 추세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공수처나 판사나 검사나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상황에서 공수처마저도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이슈, 뭐 불리한 이슈가 따로 있겠습니까만 공수처 입장에서 이런 걸로 골랐다는 건 장고 끝에 3개월 만에 결정한 거예요. 이게 장고 끝에 완전히 지금 똥보를 쳐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맞죠. 근데 그 공수처에서 저는 약간 김진욱이 눈치 봐가면서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특히 여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야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정말로 검찰 수사나 이런 게 들어갔었다고 하면 거봐라 니들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지. 저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어차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공수처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되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관계에 1호에 대한 상징성을 두지 말고 2호를 기대해야 된다. 왜냐면 어차피 1호는 이렇게 그냥 싱겁게 끝날 것 같아서 별 걱정이 안 되는. 그래도 저 그렇게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싶어도 너무 괘씸한 거죠. 지금 1000건이 넘게 공수처에 지금 고소고발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40%가 넘는 게 검사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직접 겨냥한 고소고발이 4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검사가 직접 그 겨냥된 게 아니라 원쿠션 맞고 피해자들이 이 하소연하고 있는 거 다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검사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내부 검토 중이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 동료 여검사 뭐 성폭행했다는 그런 건들이나 뭐 피해자들이 자살했던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거나 하나 그 1호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아 역시 공수처가 할 일 하겠구나.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윤석열이나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건 중에서 정말 누가 봐도 억울한 사건, 누가 봐도 검사가 잘못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그게 공수처가 원래 설립했던 그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국민한테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건데 뜬금없이 조희연 교육감이 나와버리면 그치. 그동안 우리가 왜 싸웠냐고 그러면 황당하긴 했는데 이 목소리가 계속 나와줘야 공수처가 2호 수사는 납득한 수사를 할 거라는 차원에서 한 번은 봐준다. 다만 비판을 엄청 받아야 돼요. 부끄러운 게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 때문이에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조직이 자신들 검사들에 대한 문제는 기소율부터가 일반인에 비해서 턱없이 떨어지는 데다가 여론이 관심 있게 보는 사건이 아닌 이상 기소도 안 하는 그 검찰 조직한테 니들이 그러면 안 되라고 만들어진 이유가 첫 번째면 공수처 1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관계가 없더라도 검사들의 비위 같은 거를 하나 딱 걸었을 때 국민들이 공수처를 반대했더라도 야 검사들이 저런 식으로 비리 저질러? 그러면 안 되지.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맞았구나라고 인식을 줄 수 있는데 진짜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두면서
공수처를 지지했던 시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실망감 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맞을 때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호는 아까 말했던 그 검찰 조작, 증거 조작 사건의 검사들을 상대로 공수처가 그거는 이제 아직 정확하게 증거가 아직 그러나요? 저희 수집이 안 된 거여서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힘들지만 네. 이제 과거에 이미 그러니까 그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 넘치는 사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시작하면 역시 공수처를 만드는 게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는데 말이 좋아서 권력기관이지 검찰 수사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누가 수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수사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불법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공수처인데 그 공수처가 시작하자마자 검사는 내버려두고 멀쩡한 엉뚱한 사람 수사한다고 하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리고 이거는 납니다. 논란거리도 안 돼. 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뽑았다는 그 공수처의 미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법과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채용인데 이거를 일주일 만에 끝나고 바로 2호를 빨리 들어갈 수는 없나요? 이거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 저는 하찮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봐요. 사건 하나에 매달려서 몇 개월 이렇게는 안 갈 거라고 보고 그 정도로 작은 규모는 아닌데 그러니까 2호 사건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어쩌면 같이 갈 수도 있고요. 3호 사건까지 같이 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게 지금 상징성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 이제 스멀스멀 윤석열의 스멜, 최재형의 스멜을 느끼기 시작하면 난 이렇게 보거든. 김준우 공수처장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는데. 전화 엄청 받겠죠. 아니 그러니까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다고. 공수처가 미약하게나마 작은 조직으로 출발을 했어. 근데 뭔가를 잘해내면 있잖아요. 공수처의 조직을 더 크게 늘려라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생겨요. 네. 야 수사 인력이 저것밖에 안 되고 실제로 TO보다 적게 뽑았잖아요. 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더 조직의 크기를 늘려라, 예산도 늘려줘라 하는 그 분위기 되면서 공수처가 자리를 잡아갈 텐데 공수처를 오매불망 수십 년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실망감이 대단하다고 느끼니까 공수처를 지지하기보다는 관망으로 돌아서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하냐 지금. 어떻게 조희연 교육감이 이런 사건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비판까지 하게 되면 공수처는 어느 쪽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게 검찰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겠죠. 그렇지.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빙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빙하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정말 있으라만한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공수처가 지금 찬 똥볼 기억하겠어요. 2호, 3호 사건. 빨리 지금 윤석열 사건이 아니라도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검사들이 최소한 훗날 정경심 재판 같은 데서 조작질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범죄성 뭔가를 저지르면 좆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 네, 저 한마디만. 예. 조희연 교육감님 힘내십시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전반기에 교육상임이 있어서 늘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저도 굉장히 분노가 끕니다. 물론 누가 봐도 야 저 사건을 수사해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공수처야 라고 할 사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무슨 사건을 1호로 했어도 논란은 생겨요. 그러면 과감하게 돌파하는 것이 가장 나는 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